창식은 세상에 태어나 2해가 채 지나기도 전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정확히는 그렇게 들었죠. 그때는 아직 기저귀를 떼기도 전에 아기였기에 어머니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품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목소리는 또 어떠했는지 그 어떤 것도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그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는 애미 없는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고요. 쯧쯧, 애미 없는 자식은 복도 없어. 딱 하구먼. 하긴, 그래서 저놈이 저렇게 까칠한 거야. 어미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동네 어른들은 불쌍하다는 듯 혀를 차면서도 그의 성격이나 행동을 어머니의 부재와 연결지어 수군거리곤 했습니다. 아이들 역시 순수함인지 잔인함인지 모를 무심함으로 그를 놀렸죠. 엄마도 없는 게 너네 엄마 어디 갔냐? 같은 말들은 작은 창식의 가슴에 날카로운 못처럼 박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혼자 우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눈물을 보여도 아무도 등을 토닥여주지 않았고 오히려 남자답지 못하다는 핀잔만 돌아올 뿐이었거든요. 창식은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어요. 할머니는 낡은 한옥마당의 작은 텃밭을 가꾸고 찬물에 손을 담가 빨래를 하고 손뜨개로 그의 옷을 지어주시며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사셨죠. 목수 일을 하는 아버지는 매일 새벽 먼동이 트기도 전에 나가서 밤하늘에 별이 뜬 후에야 집에 돌아오셨어요. 손에는 늘 거친 망치 자국과 나무 가루가 묻어 있었고 얼굴은 피곤함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무뚝뚝한 분이었어요.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몰랐고 타인의 감정을 살피는 일에도 서투셨죠. 창식은 어릴 때 넘어지거나 다쳐서 피가 나도 아버지는 그저 남자가 그까짓 거 가지고 우냐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심지어는 짜증을 내기도 하셨습니다. 따뜻한 위로의 손길은커녕 등을 토닥여주는 일조차 없었고요. 아들에게 세상의 거친 면을 가르쳐야 한다는 나름의 방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자식의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던 서툼이었을까요? 창식은 알 수 없었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창식에게 세상의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밥을 지으며 흥얼거리던 콧노래, 헤어진 옷을 손수 꿰매주던 자상한 손길, 감기라도 걸리면 밤새도록 미지근한 물수건을 이마에 얹어주던 지극정성. 할머니의 품은 창식에게 세상의 모든 불안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단단한 성벽이자 차가운 세상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패와도 같았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영원하지 않았죠. 고등학교 1학년 겨울, 눈발이 흩날리던 날, 창식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안방 차가운 이불 위에 누워 계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조차 손주 얼굴 한번 못 보고 가셨다는 동네 사람들의 말은 창식의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그날 이후 집안에는 할머니의 기침, 소리도, 다림질하는 냄새도, 구수한 된장국 끓이는 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집은 그저 차가운 공간이 되었어요. 창식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고 아들의 상처나 외로움에는 도통 관심이 없어 보이셨죠. 그저 이전처럼 일에 파묻혀 살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인기척 없는 빈 공간만이 그를 맞이했고 밥은 혼자 차려 먹거나 시켜 먹는 날이 늘어갔어요. 제대로 된 집밥을 먹어본 기억이 희미했거든요. 그렇게 창식은 외롭고 거칠게 자라났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고 늘 마음속에는 뻥 뚫린 구멍 하나가 비바람처럼 드나들었어요. 누군가 아무렇지 않게 엄마라는 단어를 꺼낼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이 저릿저릿 아려오고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 단어는 창식에게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금지된 영역처럼 느껴졌거든요. 창식은 오랫동안 어머니가 죽었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들었고 달리 의심할 여지 없이 그렇게 받아들였죠. 애초에 자신이 갖지 못한 사랑이라며 그리움조차 사치라고 여기며 그 상처를 애써 묻고
또 묻지 않으려 발버둥 쳤어요. 어쩌면 죽음만이 그 부재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25이 되었을 때였죠. 그는 국립대에 어렵게 합격했고 졸업 후 인근 도시의 중소기업에 취직하며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다니던 삶의 무게와 외로움, 상처를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문제는 거주지였죠.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서 저렴한 방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독립이라는 기대는 잠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고요. 마침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집은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에 오래된 2층짜리 주택이었어요. 그 집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낡고 손볼 곳이 많아 보였지만 누군가의 손길이 많이 닿은 따뜻한 기운도 감돌았죠. 1층은 작은 거실과 방 2칸, 주방이 있었고 2층은 원룸 2칸으로 개조되어 있었습니다. 월세는 방마다 20만 원. 이 물가에 믿을 수 없는 가격이었지만 그만큼 집은 오래됐고 구조도 어색했어요. 하지만 창식은 그런 것을 따질 여유가 없었거든요. 당장 잠잘 곳이 필요했습니다. 집주인인 영숙 아줌마는 인상이 무척 좋았어요.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는데 말투가 다정다감했고 늘 환하게 웃는 낯이셨죠. 얼굴은 고양이상처럼 선이 또렷하고 세월의 흐름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고왔습니다. 창식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우리 엄마도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저렇게 늙어갔을까? 저런 미소를 지었을까? 상상만으로도 가슴 한켠이 묘하게 저릿해졌고요. 창식은 2층 방 한 칸을 얻어 들어갔습니다. 월세를 꼬박꼬박 내면 그 외엔 일절 참견도 없었고 가끔 마주치면 식사는 했니? 일은 힘들지 않아? 라며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는 정도였죠. 그녀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하나에 배어있는 다정함이 창식에게는 낯설면서도 귀하게 느껴졌어요. 알고 보니 영숙 아줌마는 근처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 집도 가게도 모두 돌아가신 남편의 보상금으로 마련한 것이라 하셨죠. 남편은 중장비 기사였는데 작업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평생을 성실하게 일한 대가가 이렇게 남았지만 남겨진 사람에게는 그 어떤 보상도 사랑하는 사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영숙 아줌마는 잘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영숙 아줌마에게는 딸 하나가 있었고 창식과 동갑이었습니다. 이름은 지민, 말투도 밝고 성격도 털털했죠. 집에 있을 때는 늦잠을 자거나 친구들과 통화하고 가끔 쿵쾅거리는 소리를 내며 운동을 하기도 하는 영락없는 또래 여자애였어요. 지민과 창식은 집에서 오가며 자연스럽게 마주쳤고 어느 순간부터 서먹함이 사라지고 말이 트였습니다. 가끔은 함께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거나 동네 작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기도 했죠. 둘 사이의 연애 감정 같은 건 아니었어요. 서로 부모 중 한 명의 부재를 경험했고 그로 인한 비슷한 종류의 결핍과 외로움을 내면에 가지고 있었기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그 때문에 더 쉽게 가까워졌는지도 몰라요.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기보다는 서로의 존재 자체에서 위안을 얻는 친구와도 같았죠. 창식은 혼자 살면서 식사를 대충 때우는 편이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하면 햇반에 김치만 올려 먹는 날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제대로 된 밥을 먹는다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나 의미를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시장 골목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영숙 아줌마의 반찬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비좁은 골목에 옹기종기 모인 가게들 사이에서 영숙 아줌마의 가게는 유독 정겹고 따뜻한 기운을 뿜어내는 것 같았죠. 그녀는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창식은
왠지 모를 안정감과 알 수 없는 감정으로 끌렸던 것 같아요. 그날부터 창식은 줄곧 영숙 아줌마의 가게에서 저녁 반찬을 사 먹었습니다. 가게에는 없는 것 빼고 다 있을 정도로 반찬 종류가 다양했고 무엇보다 간이 딱 맞고 따뜻한 손맛이 느껴졌죠. 정성껏 만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창식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창식 총각은 내 음식이 질리지도 않나 봐 하루가 멀다 하고 반찬 사러 오니 말이야. 어느 날 반찬을 고르던 창식에게 영숙 아줌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질리긴요. 아줌마 반찬은 매일 먹어도 안 질려요. 이런 반찬이라면 없어서 못 먹죠. 그리고 매번 골라 먹는 재미도 있고요. 그래? 아이고, 이쁘게 말하네. 그럼 이렇게 하자. 올 때마다 반찬 하나씩 서비스로 줄게. 어때? 단골 할인이야. 아니에요, 아줌마. 장사하는 분이 자꾸 그러면 남는 게 없잖아요. 창식은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괜찮아. 자주 오는 손님들에겐 이 정도 서비스는 기분 좋게 해줘야지. 젊은 총각 혼자 사는 게 안쓰럽기도 하고. 꼭 와? 네. 감사합니다, 아줌마. 창식은 결국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어요.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 얼른 가. 맛있는 저녁 먹고 힘내고. 그 대화를 나누던 날, 창식은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방에는 밥솥에가 지은 따뜻한 밥은 없었지만 햇반과 나물무침과 매콤달콤한 코다리 조림, 노릇하게 구워진 두부 부침이 담긴 반찬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반찬통에서 올라오는 훈훈한 온기와 맛있는 냄새가 차가운 방 안을 채웠죠. 어릴 적 할머니가 해주시던 밥상이 생각났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진 않아도 비슷한 온기였거든요. 창식은 젓가락을 들다가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이런 집밥을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영숙 아줌마는 그저 그가 사는 집의 주인만은 아니었습니다. 점점 창식에게는 엄마라는 평생 비어있던 부재를 채워주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죠. 무언가를 해달라고 조르지 않아도, 조건을 내세우지 않아도, 그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따뜻함을 주는 사람. 그의 외로움을 알아주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는 사람. 창식은 그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위로를 받았어요. 그녀는 그의 상처를 알지 못했지만 무의식적으로 그 상처에 온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었고요. 물론 영숙 아줌마에게 창식은 그냥 반찬 자주 사가는 착하고 성실한 젊은 총각이었겠지만 창식에겐 그녀의 말투, 눈빛, 환한 미소, 심지어 손등에 새겨진 세월의 주름마저도 하나하나 의미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곤 했어요. 내 엄마도 살아 있었다면 저런 사람이었을까? 나를 업고 맛있는 밥을 차려주고 감기 걸리면 밤새 이마에 찜질해주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나를 돌봐주었을까? 상상 속의 어머니는 영숙 아줌마의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숙 아줌마는 그의 어머니가 아니고 그의 가슴속 깊이 패인 그 공백은 결코 세상 그 누구로도 완벽하게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마음 한구석 어딘가가 텅 비어 있고 그 자리에 잠시나마 다른 사람의 온기가 들어와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다는 것도 어렴풋이 깨달았어요. 영숙 아줌마의 온기는 그의 빈자리에 스며들어 메울 수는 없지만 적어도 차갑게 얼어붙지 않도록 녹여주는 듯 했고요. 계절이 바뀌고 시장 골목에도 찬바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창식은 오늘도 퇴근길에 영숙 아줌마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따뜻하고 고소한 기름 냄새와 맛있는 반찬 냄새가 그를 감쌌죠. 그녀는 창식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오늘은 어묵볶음 새로 했어. 총각 좋아하잖아? 이것도 서비스로 좀 더 담아줄게. 창식은 따뜻함이 밀려와 가슴이 먹먹해짐을 느끼며 웃음으로 화답했습니다.
감사해요, 아줌마.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 속엔 단순히 반찬에 대한 감사함만이 담겨 있지 않았죠. 평생을 갈구했던 온기에 대한 감사, 자신을 기억해주고 챙겨주는 존재에 대한 감사, 그리고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다정함에 대한 감사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몰랐어요. 그 짧은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마음속 깊이 원해온 말인지, 그리고 지금 그 말이 차가운 세상 속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닿았다는 사실을요. 그의 눈가가 살짝 굵어졌지만 영숙 아줌마는 눈치채지 못한 듯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창식은 회사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지며 여전히 영숙 아줌마의 반찬 가게에 들러 저녁거리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그의 방 냉장고는 늘 영숙 아줌마의 반찬들로 채워져 있었고 그의 끼니는 더 이상 대충 때우는 일이 아니게 되었죠. 하루는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늦은 밤 가게 앞으로 지나가는데 어둠이 내려앉은 시장 골목에서 영숙 아줌마 가게 안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 보통 이 시간이면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거든요. 혹시 무슨 일인가 싶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문이 잠겨 있지 않기에 조심스럽게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엔 평소 밝고 씩씩하기만 했던 영숙 아줌마가 작은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눈가에 수건을 대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창식은 순간 당황해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낡은 나무 문이 삐걱이는 소리에 아줌마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죠. 눈물과 당혹감으로 얼룩진 얼굴로 창식을 바라보던 그녀는 곧 애써 눈물을 닦아내며 수건을 내려놓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창식 총각이네.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왔어? 목소리가 살짝 잠겨 있었어요. 아, 저 그냥 퇴근하다가 불이 켜져 있어서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 해서 죄송해요. 괜히 놀라게 해드렸네요. 영숙은 멋쩍게 웃으며 수건을 접어 뒷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이미 울다 지친 듯 벌겋게 충혈돼 있었고 평소에 생기 있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죠. 별일은 아니야. 그냥 좀 감정이 북받쳐서 가끔 그럴 때 있잖아. 나이 들면 괜히 눈물이 많아지거든. 하하. 그녀는 어색한 웃음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어요. 창식은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발밑에 굴러다니는 양파 껍질과 떨어진 야채 조각들이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이 공간에 남아 있었는지 보여주는 듯했죠. 가게 안은 익숙한 반찬 냄새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지만 오늘따라 왠지 모르게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늘 그랬듯 정갈하게 진열된 반찬들이 그녀의 슬픔을 아는 듯 조용히 놓여 있었고요. 아줌마 괜찮으시면 무슨 일인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창식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으며 단어 하나하나에 묵직한 슬픔이 배어 있었죠. 사실은 내 여동생이 하나 있어. 어렸을 때부터 예쁘고 똑똑해서 원하는 게 많았지. 근데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이를 가졌어. 영숙은 말을 고르듯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아이는 낳았는데 막상 키워보니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야. 꿈도 포기해야 하고 혼자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고. 결국 구하원으로 보내겠다는 걸 참아두고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데려와서 키운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지민이는 내 딸이 아니라 내 조카야. 순간 창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민이 영숙 아줌마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늘 당차고 씩씩하며 따뜻함으로 주변을 감싸던 영숙 아줌마의 과거가 이토록 아프고 복잡한 사연으로 얽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는 그녀의 슬픔이 단지 가끔 눈물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비밀의 무게 때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민이는 아직 이 사실을 몰라. 언젠가는 꼭 말해줘야 할 텐데 그게 쉽지가 않네. 어떻게 말해야 할까, 혹시라도 상처받지는 않을까. 그게 늘 걱정이야. 근데 한 달 전쯤에 여동생한테서 연락이 왔어. 갑자기 지민이가 보고 싶다고. 영숙은 허탈한 미소를 지으며 가게 조명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더욱 쓸쓸해 보였죠. 창식은 그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적어도 이 비밀을 나누어 가지는 것만으로도 그녀에게 작은 위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줌마, 걱정 마세요. 이 얘기 절대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창식은 숨을 고르고 그의 가장 깊은 상처와 연결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민이랑 제 처지가 똑같아요. 그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 말을 꺼내는 것이 옳을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영숙 아줌마의 슬픔과 그의 과거가 묘하게 맞닿아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거든요. 저는 2살 때 엄마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저를 두고 도망갔어요. 영숙은 창식의 예상치 못한 고백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랬어.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식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를 품에 안았죠. 따뜻하고 폭신한 품이었습니다. 창식은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누군가의 품에 몸을 기댔어요. 그녀는 그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어릴 때 그토록 바랐지만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손길이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도 아줌마를 엄마처럼 생각해도 될까요? 아줌마한테 기대고 싶어요. 창식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그녀는 창식을 더 깊이 안으며 등을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래라, 지민이도 품었는데 창식이라고 못할 것도 없지. 힘들었겠구나. 얼마나 외로웠을까, 우리 창식이. 그녀의 품과 목소리는 그가 평생 그리워했던 엄마의 형상이었습니다. 그의 메마른 가슴에 따뜻한 물이 스며들듯 온기가 퍼져나갔죠. 영숙은 창식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고마움과 안도,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외로운 기색이 함께 담긴 복잡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창식과 영숙은 조금 더 아주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창식은 반찬 가게 일이 바쁠 때면 저녁에 들러 짐을 나르거나 계산대를 봐주기도 했고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것을 돕기도 했어요. 영숙은 그런 그에게 우리 총각 덕분에 살겠네라며 고마워했고 종종 직접 끓인 뜨끈한 국이나 막 지은 밥, 맛있는 반찬을 챙겨 그의 2층 방에 올려 보내주기도 하셨죠. 이제 창식의 저녁 식탁은 늘 풍성하고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은 둘이 함께 가게 뒷마당 평상에 앉아 시원한 막걸리를 나눠 마시기도 했어요. 여름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풀벌레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창식은 마치 잃어버린 엄마의 온기를 다시 찾은 듯 영숙 아줌마의 옆에 앉아 조용히 밤 공기를 들이켰죠. 창식아, 나한테 왜 이렇게 다정하냐? 영숙이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줌마가 그냥 엄마 같아서요. 창식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 아줌마 만났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우리 엄마도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늙어가고 있었을까, 아줌마처럼 따뜻하게 웃어주고 나를 챙겨줬을까 하고요. 그 말에 영숙은 말없이 창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한 손길이었죠. 오래도록 그가 그리워했던 그리움의 무게를 감싸주는 손이었습니다. 그 손길에 창식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누웠지만 영숙 아줌마의 이야기와 그 따뜻한 손길이 마음속 깊이 남아 오래도록 그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그녀의 슬픔과 그의 상처가 공유된 밤, 그들은 서로에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가 되었죠. 그렇게 둘은 서로의 비밀과 아픔을 품은 채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지민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했네요. 지민아, 할 말이 있다. 늦은 저녁, 반찬 가게 문을 평소보다 일찍 닫고 돌아온 영숙 아줌마는 망설임 끝에 지민을 거실로 불러 앉혔습니다. 낡은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엔 이상하게 무겁고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죠. 지민은 엄마의 표정을 살피며 눈치를 챘는지 평소의 활발함 대신 조용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처럼 환하게 웃지도 않고 굳은 표정으로 뭔가 커다란 결심을 한 듯한 눈빛이었어요. 영숙은 몇 번이고 마른 침을 삼키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내 친엄마가 아니야. 지민의 눈이 커졌지만 놀라는 기색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짧은 한숨을 내쉬며 작게 웃었죠. 이모죠? 대충 알고 있었어요.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민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알고 있었다고? 응. 중학교 때였나 보건 시간에 혈액형 유전 배우잖아요. 그때 우리 가족 혈액형을 적어봤는데 제 혈액형이 엄마, 아빠 둘 다랑 유전적으로 성립이 안 되더라고요. 지민은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그때부터 혼자 생각했어요. 처음엔 내가 혹시 주온 애가 아닐까. 막 드라마 주인공처럼 그랬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이모랑 삼촌을 안 닮았지만 외삼촌이나 이모랑 좀 닮은 구석이 있더라고요. 말은 못했지만 어렴풋이 짐작했죠. 영숙은 그제야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이 품고 있던 무거운 비밀이 어쩌면 딸의 눈치 속에 이미 스며들어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동시에 이제야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안도감에 복잡한 심경이 들었죠.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거렸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우리가 완전 남남은 아니니까. 지민은 그렇게 말하며 살짝 웃었어요. 엄마 아니, 이모가 내 진짜 이모라는 게. 그 웃음은 무척 씩씩하고 담담했지만 자세히 보면 눈물 섞인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영숙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담담하게 들어줘서 고마워. 사실 너를 낳은 건 내 여동생이야.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꿈도 크고 욕심도 많았지. 아이를 낳고 키울 자신이 없다고 하더라. 자기 인생 다 망칠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차마 그 애를 고아원에 보낼 수가 없어서 내가 데리고 온 거야. 영숙은 울먹이며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내 눈에 띄는 순간부터 내 딸이었어.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내 인생의 전부였어, 지민아. 지민은 말없이 이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긴요. 저는 오히려 감사해요. 엄마처럼 아니 이모처럼 절 키워준 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니까요. 저는 한 번도 엄마가 없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이모가 제 진짜 엄마예요. 며칠 뒤 지민은 서울에 있는 친엄마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영숙의 도움으로 주소를 알게 되었고 조심스레 연락을 취한 끝에 약속을 잡았죠.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떠나는 날 아침, 지민은 작은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서며 영숙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아니 이모, 나 잠깐만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고. 진짜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뭐랄까. 내 뿌리를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요. 그냥 만나서 얘기만 좀 하고 올 거예요. 그래, 꼭 가봐야지. 하지만 만약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와야 한다. 알아요. 제 집은 여기니까요. 그 말에 영숙은 또 한 번 울컥했습니다. 다 큰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슴 깊이 파고들어 눈시울을 붉혔죠. 그렇게 지민은 당분간 서울에서 친엄마와 시간을 보내기로 했고 영숙 아줌마 혼자 낡은 집과 반찬 가게에 남게 되었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고 영숙은 갑자기 찾아온 외로움에 힘겨워하는 듯 했어요. 창식아, 자니? 늦은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창식은 2층 방 소파에 누워 TV를 보다가 멍하니 전화를 받았어요. 아니요, 아줌마. 아직 안 잤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프세요? 창식은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힘이 없음을 느꼈습니다. 아니, 아픈 건 아니고 그냥 너무 답답해서 혼자 있으려니 잠도 안 오고 생각만 많아지고 지민이도 없고 그냥 좀 외롭네. 시간 되면 내려와. 맥주나 한잔 하자. 네, 바로 갈게요. 창식 총각은 안 외롭니? 이런 날에는 누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다가도 또 막상 누굴 만나야 하나 싶고 심란하네. 그녀의 솔직한 외로움의 토로에 창식은 가슴 한켠이 찌릿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죠. 그 정적을 깨듯 창식이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시고는 불쑥 말을 던졌습니다. 그의 의식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무의식 깊은 곳에 있던 말이 튀어나온 것 같았어요. 아줌마, 이왕 이렇게 된 거 남자라도 하나 꼬셔서 사귀세요. 너무 혼자 있으니까 외롭잖아요. 그는 반쯤은 농담이었고 반쯤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야겠다. 그녀는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친구들한테 말해서 소개팅이나 좀 받아야지. 나도 좀 기대고 싶고 나 혼자 이렇게 늙어가는 게 사실 좀 무섭기도 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창식의 가슴 한켠이 싸하게 식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모르게 굳어졌죠. 상상해봤습니다. 누군가가 이 집에 드나들고 영숙 아줌마가 다른 남자와 팔짱을 끼고 시장을 걷고 저녁에 함께 웃으며 맥주를 마시는 모습. 이상하게 몹시 싫었어요. 견딜 수 없이 불안해졌거든요. 아줌마, 남자 만들지 마세요. 창식은 자신도 모르게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영숙은 그의 의외의 반응에 눈을 동그랗게 떴죠. 응?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냥 만들지 마요. 아줌마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그냥 이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의 말투는 어린아이의 억지 같았습니다. 영숙은 창식을 빤히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죠. 뭐야? 왜 그래? 창식이가 내 인생 책임질 것도 아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아줌마가 혼자 있어도 안 외롭게 해드릴게요. 제가 있잖아요. 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민이도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의 시집이라도 가면 나 진짜 혼자야. 내 살 길은 내가 찾아야지. 내가 언제까지나 옆에 있어줄 거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영숙은 그렇게 말하며 다시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 순간 창식은 자기가 무슨 말을 꺼낸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괜히 남자 얘기 꺼냈다 싶었죠. 잔잔하게 살던 과부한테 헛바람을 넣은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왠지 모를 후회가 밀려왔고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다른 남자에게 보내고 싶지 않다는 강렬한 감정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근데요. 창식은 꽉 쥔 주먹에 힘을 풀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죠. 저 아줌마한테 남자 생기면 많이 섭섭할 것 같아요. 영숙은 순간 멈칫하더니 이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조금 전의 외로움 대신 묘한 호기심이 서려 있었죠. 왜? 창식이는 좋아해줘야지. 축하도 해주고. 그러게요. 그래야 하는데 근데 질투나요. 아줌마가 다른 사람이랑 가까워지는 거 상상만 해도 싫어요. 그 말에 영숙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이내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이건 뭐 소유욕 같은 게 있나 보다? 나한테 이런 감정을 느낄 사람이 있다니 신기하네. 창식은 쓴웃음을 지었죠. 그런가 봐요. 어릴 때부터 저한테 이렇게 엄마처럼 챙겨주던 사람이 아줌마가 처음이에요. 할머니 말고는 그래서인지 아줌마를 다른 사람이랑 나누기 싫어요. 그냥 아줌마는 저만의 아줌마였으면 좋겠어요. 창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건 어린애의 땡깡이었고 25 먹은 어른답지 못한 투정 같았죠.
하지만 그는 알았어요. 그게 진심이었다는 것을. 그의 오랜 외로움과 상처가 그녀에게서 유일한 안식처를 찾았기에 나오는 본능적인 반응이었거든요. 그래, 그래, 알았어.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 당장 어디 가서 남자 구하겠어? 나도 그냥 해본 소리야. 나이 들수록 미래가 더 불안하고 혼자 남겨질까 봐 무서워서 그냥 푸념처럼 튀어나온 말이지. 영숙은 맥주를 들이키며 허탈한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창식을 응시하고 있었죠. 정말 어쩌면 나도 근사한 남자한테 기대고 싶었는지도 몰라. 혼자 사는 게 아무리 익숙해져도 가끔은 남자 품이 그립기도 하고 그냥 누군가와 함께 늙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밤 공기를 타고 창식의 가슴에 와 박혔어요. 창식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지금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순간을 놓치면 영원히 후회할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요? 아줌마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으세요? 그럼 앞으로는 제가 아줌마 옆에 있어 드릴게요. 아들처럼 친구처럼.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용기를 내어 웃으며 덧붙였죠.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애인처럼. 영숙이 깜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예상치 못한 단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애인처럼? 뭐 애인처럼은 어떻게 해줄 건데? 내가 뭘 안다고 애인처럼이야. 그녀는 어색함을 감추려는 듯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맨날 같이 있어드리고 아줌마 혼자 외롭지 않게 해드리고 아줌마 즐겁게 해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나를 즐겁게, 즐겁게는 또 어떻게 해줄 건데? 영숙은 피식 웃었죠. 아줌마 좋아하는 거 같이 하면 되죠. 뭐 좋아하세요? 영화 보는 거 좋아하세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드라이브 가는 거 좋아하세요? 창식은 생각나는 대로 뱉어냈어요. 영숙은 눈을 가늘게 뜨고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 속에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죠. 나 좋아하는 거 남잔데? 그 말에 창식은 한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그녀의 말투에 담긴 미묘한 분위기 때문인지 그는 그녀의 말이 단순히 농담만은 아님을 직감했죠. 그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럼 창식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뱉으며 말했어요. 결심이 섰거든요. 그럼 제가 아줌마 남자가 되어 드릴게요. 아니야, 아니야. 농담이야. 그냥 농담. 영숙은 얼굴이 빨개지며 급히 웃어 넘겼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치 그의 진심을 확인하려는 듯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응시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나 좋아하는 거 남잔데라는 말과 함께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이 자꾸만 귓가와 눈앞에 맴돌았어요. 그녀가 좋아하는 게 남자라고요. 그렇다면 그 남자 안에 내가 포함될 수 있을까? 불 꺼진 방 안, 창식은 그 물음과 함께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그는 더 이상 영숙 아줌마를 그저 엄마 같은 존재로만 볼 수 없게 되었거든요. 그의 오랜 외로움과 결핍이 만들어낸 갈망은 이제 새로운 감정의 형태로 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이 자리를 대신한다는 핑계를 대며 창식은 하루가 멀다 하고 1층 주인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아줌마와 창식은 마치 가족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흐르는 연인처럼 지내게 되었죠. 같이 영화를 보러 갔고 동네 구석구석 숨겨진 맛집을 찾아다녔어요. 주말이면 창식의 낡은 차를 타고 외곽으로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쇼핑몰에선 손을 꼭 잡고 다녔고, 걷다가 아줌마가 다리가 아프다며 투정을 부리며 창식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녀를 등에 업고 걸었죠. 그녀는 까르르 웃으며 그의 등에 얼굴을 묻었고, 창식은 그녀의 무게와 온기를 느끼며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늦게까지 함께 이야기하며 맥주를 마시다가 창식은 오래 고민하던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이 그녀를 향했죠. 아줌마, 오늘 우리 함께 밤을 보내면 안 돼요? 그녀는 당황한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창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 화색이 돌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무슨 소리야 그게 갑자기. 창식은 잽싸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녀가 도망가지 않도록, 이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포장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냥 우리만의 비밀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요.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게 둘만 아는 그런 밤이요.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죠. 그냥 재미로 하룻밤 보내보는 거죠. 어른들의 비밀스러운 놀이처럼. 재미로 하룻밤? 영숙의 목소리에 의구심과 동시에 묘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만약 해보고 나서 아니다 싶으면 그냥 예전처럼 지내면 돼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요. 혹시라도 괜찮다면 가끔 이렇게 애인대행처럼 지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의 말은 다소 서툴고 충동적이었지만 그 속에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내 말에 그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어이없음과 동시에 그의 진심을 알아챈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뭐야 그게? 애인대행이라니. 참, 너도 웃기는 애다. 그런 말을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해? 그럼 부부놀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봐요. 창식은 끈질기게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냥 딱 하룻밤만요. 어때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거실에 오래된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려왔습니다. 아줌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수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사회적 시선, 나이 차이, 자신의 외로움, 그리고 창식을 향한 복잡한 마음. 그리고 이내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보자. 그녀는 고개를 돌려 창식을 바라보았죠. 단, 진심으로 받아들이진 말자. 우리 둘만 아는 그냥 밤의 유인 걸로.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짜 사랑받는 기분이 어떤 건지를, 누군가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죠. 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갈증이 해소될 때 오는 안도감과 행복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연인 같은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아줌마는 마치 잃어버린 청춘을 되찾고 신혼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처럼 정성껏 나를 챙기시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이렇게 부실해서야 어디 써먹겠니. 그녀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총각 몸보신 좀 시켜야겠다. 시장에서 싱싱한 갈비 사왔어. 푹 우려낸 갈비탕에 고기 반찬 2가지, 나물 반찬까지. 밥 많이 먹고 힘내서 일해야지. 아침마다 그녀가 싸준 든든한 도시락 덕분에 창식은 회사에서도 기운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따뜻한 국을 데워놓고 기다렸고, 창식이 집에 들어서면 환한 미소로 그를 맞으며 그의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으며 그 손을 잡을 때마다 창식은 비로소 집에 돌아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창식은 영숙 아줌마를 통해 처음으로 진짜 가정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무관심과 할머니의 죽음 속에서 혼자 남겨졌던 그는 늘 가슴속에 커다란 결핍을 안고 살았었죠. 그런 나에게 그녀는 모든 걸 주었어요. 엄마의 품처럼 따뜻하고 할머니의 손처럼 자상했으며
때로는 연인의 눈빛으로 날 바라봐주며 설렘을 안겨주었죠. 우리는 누구에게 뭐라 할 것 없이 둘만의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보듬었습니다. 물론 이 관계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어요. 사회적 기준이나 도덕적 잣대로 보면 우리는 분명 틀린 관계일 수도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 집주인과 세입자, 심지어 그녀의 딸과 친구라는 관계까지. 모든 것이 이 관계를 비난할 이유가 될 수 있었죠. 하지만 나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영숙 아줌마와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살아오며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요.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규칙과는 달랐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진실하고 깊었습니다. 어느 날 함께 늦은 밤 영화를 보다가 아줌마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식아, 아줌마 진짜 행복해. 너랑 지내는 요즘이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 다시 이렇게 설레고 가슴이 따뜻해질 줄은 몰랐어. 내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영숙 아줌마, 우리 사이 영원히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헤어지지 말아요. 그녀는 눈을 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그래, 우리 이대로 오래 가자. 세상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우리 둘만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자. 어쩌면 우리는 서로의 부족한 인생을 채워주는 마지막 퍼즐 같은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비로소 정말로 행복합니다. 평생 찾아 헤맸던 집을, 가족을, 그리고 사랑을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았거든요.